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나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화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건강하게 오래 살며 삶의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곤 합니다. 어떤 차이가 이 두 가지 삶을 결정짓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노년의 건강과 장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92세의 장수한 의사가 전하는 장수 체질의 6가지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 사연을 받았습니다. 67세의 김민자 씨는 은퇴 후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우리 모두 10년 후에는 서로의 장례식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김 씨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지만 몸의 여러 지표들은 평균 이상이었고 의사는 그녀에게 아직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다고 해서 정말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는 김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와 건강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일상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를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6가지 중요한 증상입니다. 92세의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스스로도 장수의 비결을 실천해 온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이 잠수 체질인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연결되는데요.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라는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담는 소중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지 않으면 마음 또한 병들게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 번째 증상인 낙천적인 사고방식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들이 이 방송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와 스트레스 대처 능력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마음의 영향을 깊이 받는 존재입니다. 92세의 의사가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심각한 스트레스성 질환을 겪으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에서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쌓아온 삶을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매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받은 교훈을 환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먼저 마음부터 건강해야 한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있나요? 그 일이 여러분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그리고 기타 만성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켜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만의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 작은 실수나 문제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받아들이는 것, 혹은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이영자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크나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이나 흡연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장을 꺼내 하루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상쾌해서 감사하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라. 이처럼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점차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몸의 상태도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 고통은 덜 느껴지고 반대로 몸이 멀쩡하더라도 마음이 병들면 삶은 더욱 괴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어떤 대처 방식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지금의 방식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나요? 낙천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를 냉정하게 직시하되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접근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인 꾸준한 신체 활동과 적당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셨지만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혹은 이미 늦었으니 시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운동은 건강한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운동이 단순히 체력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92세의 의사가 들려준 사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7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이 의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 씨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었습니다.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친구의 권유로 매일 아침 10분씩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계단을 오르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리며 걷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자 박 씨의 건강은 크게 호전되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는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그는 산책뿐만 아니라 가벼운 요가와 스트레칭도 병행하며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고 심혈관계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운동은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운동의 종류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씨 부부는 오랫동안 사무직에 종사하며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삶의 목적을 잃고 점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발견한 부부는 가볍게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며 몸과 마음이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손을 잡고 삶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도 김씨 부부처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굳이 거창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집 주변을 한 바퀴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수행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고 마음을 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운동화를 꺼내 들고 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인 규칙적인 식습관과 영양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얻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규칙적인 식습관과 영양 섭취가 장수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92세의 의사가 말하는 장수 체질의 세 번째 증상은 규칙적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필요한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 얻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몸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65세의 김 씨는 젊었을 때부터 빠른 식사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이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친구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먹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맞추며 과식과 폭식을 피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후 그는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규칙적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에 익숙해지면 소화와 대사가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체중 증가나 영양 부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세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식을 피하고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불교에서는 공양을 받듯이 음식을 소중히 여기며 먹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처럼 적당한 양을 천천히 먹으며 음식이 주는 풍미와 영양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또 다른 사례로 70대 초반의 이 씨는 항상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점점 체력이 약해지고 관절염과 고혈압에 시달리며 삶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식단에 포함하기 시작했고,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하며 집밥 위주의 식사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체중도 안정되며 무기력했던 일상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한 음식이 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92세 의사가 강조하듯이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장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심코 선택한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네 번째 증상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신가요? 혹시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의 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셨나요? 스트레스는 우리 삶이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92세의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능력이야말로 장수 체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요. 네 번째 증상 바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식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가던 그는 문득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더 큰 일을 맡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가벼운 독서를 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나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스스로를 더 성장하게 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셋째,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명상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80대 초반의 김 씨 이야기도 여기서 나눠보겠습니다. 김 씨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딸과 아들의 불화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불교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간단한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갈등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문제에 몰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능력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 체질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로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5번째 증상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회적 관계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2세 의사가 말하는 장수 체질의 5번째 증상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닌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70대 후반의 이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듯했지만 점점 외로움이 쌓여갔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작은 독서 모임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모임에서 그는 또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 속의 주제를 함께 탐구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요.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강조하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관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꼭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메시지 혹은 함께하는 식사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때로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상대방과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정서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사회적 유대는 심혈관 건강, 면역력,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60대 초반의 김 씨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우울해졌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봉사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관계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노력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증상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해야 할 일의 무게에 짓눌려 부담감이 가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하루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찰 수도 있습니다. 92세 의사가 말하는 장수 체질의 마지막 증상은 바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80대 후반의 박 씨는 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며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밝은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를 응원하며 함께 힘을 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더군요. 그렇다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예를 들어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따뜻한 햇살, 주변 사람들의 미소 등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면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고 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삶이 더욱 평온해진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와 관련해 불교의 가르침에는 한순간을 온전히 살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고 면역력이 더 높아 각종 질병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씨는 재정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기보다 이 또한 내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며 그 힘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92세 의사가 말하는 장수 체질의 6가지 증상은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양질의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6가지 증상 중 몇 가지를 갖추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